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발표라 약간 버벅일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시 소개해드린 대로 아고 워크플로우랑 알고 CD를 사용해서 어떻게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 공유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간단하게 데모 보여드리고 어떻게 구성하실지 아마 제 코드 샘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젠다 설명드리면 그 CI/CD가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왜 알고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예제랑 레슨원들 이렇게 공유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면 쿠버네티스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휴레이 포지티브라는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레이 포지티브는 헬스 투두라는 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회사의 임직원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2C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하는 롤은 데브옵스 롤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저도 좀 많이 레거시한 것들을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예전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이전에는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시고 배포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배포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HA 구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로드 밸런스에서 웹서버 드레인하고 다 드레인된지 확인하고, 그리고 웹서버 다시 내렸다가 배포하고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각 환경마다 했었어야 됐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배포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데는 배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되게 많이 겪다 보니 굉장히 느린 배포, 어떻게 보면 요새 시대엔 좀 맞지 않는 그런 배포 전략을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시겠지만 컨테이너가 나왔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오늘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쿠버네티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럼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 기존의 배포 방식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여러 군데 스타트업을 좀 옮겨 다니긴 했는데, 최근에 옮겨 다니게 되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배포를 이루어지고 개발자들이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형태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컨티뉴어스 인터그레이션에는 우리가 소스를 클론을 해서 테스트를 돌리고 빌드를 한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업로드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스를 통해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개발 환경에는 자동 배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개발자가 특정한 브랜치에 커밋을 하시게 되면 커밋된 내용이 바로 컨테이너 이미지로 빌드돼서 해시태그를 가져와서 그 해시태그를 이미지 태그에 넣고 그 해시태그가 바로 개발 서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빌드 타임이 아무리 자바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5분 내로 떨어지게 좀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개발 환경에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스테이징과 프로덕션은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스테이징에서는 저희가 태그를 사용해서 릴리스 태그를 사용해서 태그를 쓰게 되면 그 태그를 스테이징까지는 우선 자동 배포가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 안에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게, 그리고 QA가 끝나면 그 이후에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 프로덕션에는 아무래도 QA가 좀 다 된 그런 거를 배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제 CI/CD를 많이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CI가 빌드 테스트 머지이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만이 아니라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라고 해서 릴리즈를 이렇게 통합하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릴리즈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는 고도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을 때 가져가는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다. 코드 테스트와 코드를 릴리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옮겨 다니면서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써봤던 것들, 그리고 약간 테스트 해봤던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아마 GitHub 액션을 많이들 쓰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써본 것 중에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기억을 합니다. 단지 이제 GitHub을 써야 된다라는 이제 제약사항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GitHub 액션에서 제공하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 거의 뭐 모든 액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떠한 액션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만드는 워크플로우에서, 그러면 거의 마켓플레이스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매우 간단한, 그러니까 매우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링을 통해서도 많은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길랩은 아무래도 가져가는 장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오픈소스 설치형을 제공한다일 것 같고요. GitHub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GitLab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약간 올린다고 하더라도 리소스를 좀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약간 좀 그 느린 리스폰스 때문에 GitLab을 사용하지는 않았었고요. 서클 CI는 많이 써보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병렬화 테스트나 이런 잡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오픈소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유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검토만 하고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픈소스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텍톤이 있고, 스페너커가 있고, 젠킨스가 있고, 이제 아르고가 있는데요. 텍톤은 GitHub과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물로 그 스텝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약간은 좀 불안정하지 않나 해서 텍톤은 POC를 진행하다가 사용하지 않게 됐고, 스피네커는 사용을 해봤는데 그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많았던 컴포넌트 중에서 뭔가 하나 이슈가 생겼었는데, 그 이슈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그 리소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네커는 약간 운영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피네커를 채용하지는 않았고요. 젠킨스는 실제로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젠킨스와 젠킨스 오퍼레이터까지 사용을 해봤고, 젠킨스 오퍼레이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험이. 그런데 약간 멀티 파이프라인을 좀 복잡하게 쓰려고 하면 기능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대그 같은 거를 지원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젠킨스 말고 다른 거를 좀 찾아보다가 찾은 게 알고입니다. 알고에는, 알고 프로젝트에는 되게 많습니다. 워크플로우도 있고요. 알고 CD도 있고, 알고 이벤트도 있고, 알고 롤아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다 다르고요. 알고 워크플로우는 간단하게 알고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CI 작업 또는 ETL 작업 이런 것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알고 CD, 기독스를 통해서 CD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이벤트 훅을 받아서 웹훅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롤아웃은 뭐 배포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4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사용을 하면 거의 모든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알고 워크플로우를 선택했었던 이유는요.
그 쿠버네티스가 이제 디클레레이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쿠버네티스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걸 찾다 보니 이제 알고 워크플로우를 선택하게 됐고, 여기 써놨듯이 쿠버네티스 CR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컨트롤러가 돌아가면서 쿠버네티스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그 및 이제 멀티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 지원하고 굉장히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마찬가지로 야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그리고 CI 용도뿐 아니라 뭐 배치 잡이나 뭐 다른 기타 뭐 ETL 또는 뭐 어떤 크론 잡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거를 사용해서 CI 용도뿐 아니라 그 배치 잡을 크론으로 좀 활용하고 있고 트리거 잡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크론 잡이 아니라 크론 워크플로우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CD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뭐 당연히 선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덥스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사용하기 편한 GUI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알고 CD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좀 뭐 플럭스라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플럭스는 아직은 GUI를 제공하지는 않아서 굉장히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 편의성을 아직은 제공해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GUI를 선호하신 편이라 그래서 아마도 알고 CD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GUI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인 YAML과 헬름, 커스터마이즈 전부 다 사용해서 배포 가능하고요. 편하신 방식의 배포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를 등록을 해서 하나의 알고 CD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레포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뭐 꼭 git 레포만이 아니라 헬름 레포나 이런 것들도 다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L 연동이 기본적으로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뭐 GitHub이나 뭐 구글, 애저 이런 것들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클록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디플로이먼트에서 제공하는 롤백 기능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레이블도 넣으실 수 있고 알백도 지원하기 때문에 뭐 네임스페이스별로 권한을 따르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슬라이드에서 설명은 이렇게 끝이고요. 조금 예제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레포를 보시면은 좀 폴더별로 세분화를 했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로컬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카인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 카인드를 사용하셔서 클러스터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인드 클러스터가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노드가 3개가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워커노드 2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화면도 키우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카인드 클러스터에 들어가셔서 그냥 카인드 크리에이트 클러스터 이렇게 하시면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워커노드 2개, 컨트롤러 플레인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CD를 배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리드미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네임스페이스를 다 생성해 놓은 거 보실 수 있는데 네임스페이스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확대를 좀 할게요.
다음에 그냥 플레인 YAML 사용해서 제공하는 인스톨 YAML을 사용하시면 기본적인 알고 CD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알고 CD YAML에는 HA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디스가 하나씩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다 하나씩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레디스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그냥 메타데이터 수준이라 이걸 꼭 굳이 HA를 해야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로드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고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CD를 굳이 HA 구성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까지 로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용도이다 보니까 TLS를 꺼주지 않으면 HTTP로 강제로 리디렉션을 해서 이렇게 TLS를 꺼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고 CD 서버를 이제 컨픽 매니저를 고쳤기 때문에 재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알고 CD가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포트 포워딩을 걸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로컬호스트 8080으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잘 뜨는 걸 보실 수 있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세팅스에서 리파지토리를 세팅하시면서 추가를 하시면 이제 기덥스나 기타 등등의 레퍼지토리를 등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클러스터에 이렇게 인클러스터는 내가 설치한 거에 대한 클러스터이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추가해서 익스터널 클러스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아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계정도 여기서 더 생성할 수 있고, 그래서 각 계정별로 알백 권한을 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피어런스는 그냥 뭐 테마인데요. 이거 다크 테마가 아마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뭐 아무거나 이름 넣고요. 프로젝트에는 생성하신 프로젝트 하시고, 이제 싱크 폴리시가 매뉴얼과 오토매틱이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토매틱이 근데 이제 3분마다 싱크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이거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옵션 필요하신 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포는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제가 원하는 이제 브랜치도 당연히 설정이 가능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플로이에 이제 CD 폴더가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이렇게 설정하시고, 네임스페이스를 만약에 야물에 저장을 하셨으면 여기에 설정 안 해주셔도 되고,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고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제 헬름이나 커스터마이즈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플레인 야물이라 그냥 디렉토리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요거는 파일을 보면 그냥 단순한 파일이고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마찬가지로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디플로이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오토싱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 3분에 한 번씩 그 리프레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CI 부분을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CI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스톨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만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스톨 YAML 사용해서 인스톨하시면 CRD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스톨이 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TLS를 꺼주셔야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알고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어스 모드가 SSO가 바로 되지는 않아서 그냥 지금은 서버로 지금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만든 예제를 보면 이렇게 시큐어를 펄스를 해놓고 어스 모드를 서버로 해놓으면 로그인이 필요 없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트 포워딩 해서
알고 워크플로우를 GUI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undefined로 나올 텐데 이거를 알고로 사용하셔도 되고, 알고 워크플로우는 네임스페이스를 격리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클러스터 와이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클러스터 와이드로 사용해서 네임스페이스별로 알백을 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알고 워크플로우는 워크플로우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템플레이트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 워크플로우 템플레이트이 있고 크론 워크플로우가 있고,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그래서 크론 워크플로우에서는 크론 잡 같은 거를 워크플로우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플로우가 있고 이벤트 소스가 있고 센서가 있고 이벤트 바인딩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이벤트 바인딩.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드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포트가 있고 유저, 그다음에 API 문서들, 그래서 어떤 API를 알고 그 워크플로우에 보낼 수 있는지 문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크플로우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워크플로우를 템플레이트로 만들어주는 워크플로우 템플레이트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웹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알고 이벤트를 사용해서 이벤트 소스와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제가 잠깐 예제로 만들어 놓은 이런 워크플로우 이벤트 바인딩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웹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벤트 알고 워크플로우 템플레이트를 살펴보면, 여기로 보는 것보다는 코드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카인드가 이제 워크플로우 템플레이트이 되게 되고요. 이름은 정하시면 되고 네임스페이스는 마찬가지로 정하면 되고요. 제가 이 TTL을 지금은 커멘트 해놨는데 TTL을 정해놓지 않게 되면 그 워크플로우가 계속 이렇게 남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실행되었던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계속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게 파드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남기 때문에 지워줘야 되는데 이 TTL 설정을 하시면 지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안 그러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여기 이제 아카이브도 워크플로우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세팅을 해주셔야 그 아카이브가 되고요. 로그도 마찬가지로 아카이브가 되게 됩니다. 쭉 설명을 해보면 이제 아규먼트에서는 이제 처음에 받아오는 것들을 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브랜치랑 기독스 브랜치, 그리고 태그, 어플리케이션 네임 이렇게 정했고, 볼륨을 써야 각 파드 간에 쉐어드 볼륨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PVC를 하나 생성을 해서 캐시라고 이렇게 캐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 메인이고 엑시트 핸들러가 이제 존재하고요. 그래서 뭐 페일이 나거나 석세스가 되더라도 온 엑시트에 이제 클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팅을 해봤고요. 템플레이트에 보면은 이제 메인이 되어 있고 이제 인풋 파라미터를 이제 EB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이벤트 바인딩. 그래서 DAG로 구성을 한 이유는 그냥 스텝으로 하셔도 되는데 DAG로 했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이게 석세스가 돼야 그 다음 거를 이제 태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DAG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git 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카니콜을 통해서 빌드 이미지하고 푸시 이미지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git 클론이 석세스가 떨어져야 이게 실행이 되게 되고 기독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빌드 푸시 이미지가 제대로 디펜던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행이 되고요. 에고 CD 싱크는 지금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선언한 것들을 이제 요 밑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언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git 그냥 알파인 git 이미지 사용해서 git 클론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브랜치만 정해서
클론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기클론하는 그 로케이션도 이렇게 워크로 마운트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SRC와 다 클린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요. 그리고 기덥스가 이렇게 PB에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지웠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카니코를 선택을 한 이유는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도커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빌덱스를 사용하거나 카니코를 사용하거나 다른 거를 하나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검토했을 때는 카니코가 가장 성능이 좋았어서 카니코를 좀 애용을 하고 있고요. 빌덱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 불안정한 면이 좀 없잖아 있어서 카니코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코 디버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디버그를 써야 이제 비지박스가 들어있어서 디버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커 파일 선언해주고 컨텍스트에서 이게 워킹 D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스티네이션에 그 컨테이너 이미지 레파지토리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워킹 DI 해놓고 볼륨 마운트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볼륨 마운트 된 거는 도커 config json 마운트 되어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마운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덥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이건 제가 만든 그 툴박스인데요. 만든 이유는 알파인에 비지박스는 있는데 뭐 기타 등등등 다른 툴들이 없어서 하나 빌드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여기에 넣어놨고요. 그래서 툴스 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git 풀 클론해서 태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태그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YQ라는 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JQ인데 이제 YQ는 이제 야물용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이슨 패스에 따라서 이미지 밑 뒤에 이렇게 파라미터 넣어주시면 교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는 이제 GitHub 이제 로그인 정보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워크 dir 마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업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rmrf 되는 디렉토리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일렬로 그 태그가 실행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좀 작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샘플로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늘릴 수도 있고 여기서도 또 브랜치를 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예제를 보시고 확장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 실행이 돼서 이렇게 확 되었다라는 거를 보시면, 여기 로그를 보면 이렇게 클론한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니코에서 빌드를 하신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 리빌.js라는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파워포인트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푸시를 하게 되면 기덥스에서 마찬가지로 클로닝해서 커밋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디플로이라는 브랜치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커밋 메시지가 디플로이가 되면 이렇게 제가 넣은 대로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요? 커밋 메시지가 안 보이는데, 약간 그 제가 적은 커밋 메시지로 그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알고 CD에서 당연히 3분마다 싱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그 CI/CD가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아까처럼 알고 CD 싱크 같은 걸 붙여서 싱크를 강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을 기다리지 않고 매우 빠르게 배포를 하실 수 있어요. 좀 너무 빨리 진행을 하진 않았나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 GitHub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레슨 런드 뭐 조금만 공유 드리면 알고 워크플로우가 사실 이렇게 많은 거를 할 수 있는데 그 러닝 커브가 낮지는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는 에어플로우랑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에어플로우는 파이썬으로 이제 그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알고 워크플로우는 아무래도 야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야물이 익숙하시지 않으시면 사실 사용하시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야물이다 보니 린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에서도 린트를 완벽하게 잘해주진 않아가지고 약간 그 디버깅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고요. 그 인풋 아티팩트라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깃이 그 내정되어 있는 그 깃이 좀 옛날 버전이라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으면 뭐 서브 모듈을 풀링 못한다던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TTL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파드들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이제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클린업을 제대로 안 해주면 좀 클러링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CD는 이야기 드린 대로 오토 싱크는 3분 간격으로 되기 때문에 그 3분 안에 싱크를 맞추시려면 아까처럼 알고 CD 그 CLI 툴을 사용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그 싱크를 바로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요게 알고 CD CLI가 옵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알고 CD 싱크를 날려버리면 이게 다른 아까처럼 단순한 야물이면 싱크가 바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돌아가 있는 헬름이라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싱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싱크가 아니라 페일로 싱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페일로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알고 CD CLI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 좀 사용을 해야 파이프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오토싱크가 항상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토싱크를 사용하는 앱들은 오토싱크를 사용하고 오토싱크를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좀 디세이블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좀 익스터널 그 시크릿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오토싱크로 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바뀌지 않는 기독스에서 많은 것이 이제 자주 바뀌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오토싱크는 필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 앞에 잠깐 있을 예정이니까 와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